네, 강프로입니다.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 변동은 조금 있었어요. 뭐 하락폭이 한 5% 정도까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매도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은 어디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면 지금 한전기술이 시세를 내는 데 있어서 뭐 원전이 앞으로 좋아지니까 이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볼 때가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 한전기술은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그리고 선발로 볼 수 있는 대장주 그리고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처럼 후발주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전기술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요. 매수할 수 있는 새로운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들어줄 거라는 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움직였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선반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가격이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한전기술의 움직임을 볼 때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상황에서는 빼놓고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죠. 거의 뭐 23년도에 에코프로 움직이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에코프로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4월 달에 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7만 원에 근접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5만 원을 찍고 4만 5천 원에 팔거나 6만 원을 찍고 6만 5천 원에 팔거나 7만 원을 찍고 6만 5천 원에 팔거나 그쵸? 우리는 어차피 고가를 못 잡는다. 그럼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확하게 2만 원에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떨어졌을 때 16,000원, 17,000원에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매수를 했었던 그 구간을 딱 집어봐라 그러면 24년 5월, 6월, 그리고 6월 말 요때 구간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구간을 보면 딱 요 날이에요. 7월 달. 이때는 체코의 우산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었었던 날입니다. 이게 7월 18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맞죠? 7월 18일 장중고가 17% 찍혔고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1.18%가 찍혔습니다. 저는 이때 고가 25,000원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지만 이걸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매수하는 구간은 어디였을까요? 그쵸? 24년 4월달 여기 바닥을 정확하게 잡았었던 게 아니라 신고가를 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매수해서 여기 7월 18일 날 매도한 수익 구간을 보면 한 4% 정도밖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나서 신고가를 만든 게 언제예요? 25년 1월 달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매수 구간을 잡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확인됐었던 4월 달 그리고 5월 달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었던 구간이죠. 그리고 다시 넘었었던 6월 초 이때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한전기술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한전기술도 지금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적보다 가격이 빨리 움직입니다. 실적보다 가격이 빨리 움직인다는 건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들어서 한번 보죠. 17,000원부터 지금 한 7만 원 정도 하니까 계산하기 쉽게 한 3배 반? 요 정도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쵸? 한 300% 떴다고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서 과연 기업 가치가 3배, 4배씩 이렇게 좋아졌나요? 아니죠. 그쵸? 이거 아니에요. 그럼 한전기술은 이렇게 6만 원부터 지금 12만 원 정도 한 100% 정도 상승한 게 6월 달에 발생했었던 일이죠. 이만큼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왜 올랐나요? 수급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 뭐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수급이 빠져나가면 뭐가 내려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저가 그리고 고가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잡아야 되는 그 구간은 알고 있다. 그게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신고가를 확인하는 구간. 이때라는 겁니다. 그럼 한전기술은 지금 신고가 구간인 거죠. 근데 한전기술이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난다는 거.
이 부분은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려와서 알 겁니다. 그리고 다들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만 미국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로 연결을 시켜서 원전에 대한 매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전기술까지 매매한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신고가를 가는 족족, 즉 첫 번째 움직였었던 대장주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후발주가 신고가를 가면서 매매 구간을 지속적으로 잡아왔습니다. 근데 대장주의 시세가 아직 안 풀린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이면 저는 팔 겁니다. 근데 파는 과정에서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 쪽으로 그쵸? 매수 타점을 새로 잡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 구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급락하는 상황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비싸게 거래됩니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비쌉니다. 팔아야 됩니다.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실적을 대비해서.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여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인다고요. 근데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줄은 모릅니다. 추측만 가능할 뿐이죠. 얼추 뭐 수주가 이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총 시장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고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만 원부터 지금 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가격은 올라왔는데 실적은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어요. 실제 실적을 확인해 보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매출로 보겠습니다. 22년도에 15조, 23년도에 17조, 24년도에 16조, 25년 예상치 16조입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아직까지 성장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체코 원전에 대한 뭐 결정도 이제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앞으로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2050년이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2050년까지 25년 남았잖아요. 선반영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 성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3배가 올라왔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치고 달리다 보니까 한전기술 포함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현대건설 그리고 우리기술, 두산 그쵸? 엄청나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팔고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주식을 사야 될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당장의 원전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뭐 주가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것보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는 30만 원을 넘어간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움직임이 나와버렸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쉬는 구간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격 조정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한전기술과 현대건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해서 원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가니까 한전기술도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계속 볼게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단기 과열 구간에 걸려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를 했죠. 그리고 지금 투자 주의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투자 주의가 걸려 있는 과정에서 공시 내용을 보니까 자, 투자 주의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 자, 무언가 소수 계좌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된 거죠.
올바르지 않은 거래다 이렇게 거래소가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력이라고 불렀을 때 세력들도 어떻게 한다? 대장주를 보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대장주를 항상 보면서 봐야 되고, 저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쉬지 않으니까 한전기술에 대한 매수 타점도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보유를 계속해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전기술에 대한 새롭게 잡아야 되는 매수 타점, 그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이 들어와야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시세가 나와 있는 종목을 기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접목시키잖아요. 정확하게 들이맞아요.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한 4만 원, 5만 원대부터 지금 10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왔고, 올라오는 것을 버틴 만큼 미래 가치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가 처음에 올라갔었던 구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봉으로 확인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22년도 저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격대까지 230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겠죠.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 이게 9만 원대입니다. 언제예요? 22년 거의 한 9월달.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줬고 상승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실제 좋아진 내용은요, 23년도보다 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뭐 5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런 가격대가 굉장히 싸 보일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가격대는 신고가 구간이었다고요.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선반영을 한다. 실적 한번 볼까요? 보세요. 5년치 실적 한번 볼게요. 2020년 매출 얼마예요? 5조 3천억. 21년도 5조 5천억 비슷하죠? 22년도 7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23년도 어때요? 7조 8천억. 24년도 11조. 그쵸? 100% 늘었죠? 그리고 25년도 어때요? 26조. 그쵸? 근데 이게 질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죠. 21년도까지는 어디랑 주력으로 거래했어요? 한국의 국방부. 22년도부터는 수출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 내수 시장에서만 국방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가, 물론 이때도 수출을 했는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겠죠. 뭐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방산, 즉 K방산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런 결과 어때요?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근데 주가 상승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주가는 먼저 반영했다고요. 지금 이런 과정을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같이 붙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주기기, 현대건설, 시공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전기술에 대한 타점, 뭘 보고 본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보는 겁니다. 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매도할 구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한전기술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가면 됩니다. 저도 매수 타점을 잡을 거고, 새롭게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보세요. 6월 23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 보합권. 그쵸? 시가 대비는 모두 강세를 보였지만 장 초반에 초대형주에서 하락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한 4%, 5% 정도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죠. 미국에서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죠. 그러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 시작했고, 한국 시장도 장 초반에는 2% 가까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장 초반부터 강해가지고 14%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도주는 뭐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러면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이 있겠죠. 그게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원전, 조선, 방산, 반도체,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주들, 카카오나 이런 종목군들이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한국 시장에서 포모 현상이라고 갖고 있지 않은 공포감을 느끼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한전기술에 대한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자 보세요. 월요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5.8% 올랐을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두산에너빌리티 5%대 상승 중 이란 핵시설 공습, 유가급 등 시장 급락 무시하고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보유해라. 고가 안 잡는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 보고 팔겠다. 왜? 10만 원 찍고 9만 5천 원에 팔면 어때요? 6만 원 찍고 5만 5천 원에 팔면 어때? 어차피 수익 아닙니까? 난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돼서 12시 14분에 13%까지 올랐습니다. 뭐라고 하죠 제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고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뭐라고 해요? 두산에너빌리티 13% 상승 오늘 보합까지 내려와도 파는 거 아니다. 왜? 아직까지 안 꺾인 거거든요.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보유 그리고 매도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눌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게 뭐죠? 신고가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매수한 거 언제예요? 여기 B라고 찍혀있는 게 매수고 S가 매도입니다. 바이 셀이에요. 어때요? 57% 수익 구간 신고가에서 매매를 했다. 매매한 총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하나오션 매매한 이후에 언제 매도했죠? 2월 5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매매 구간을 다시 잡았고 6.8% 정도의 수익 구간 4월 30일 날 끝냈는데 이 과정에서 2월 5일 날 매도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매수, 매도. 이것도 뭐예요? 주도주가 확산된 거잖아요. 확산돼서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몇 프로 그랬을 때 17% 수익 구간. 삼성중공업 다음은 어디예요? 한국조선해양이에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지금까지 보유 중. 지금 이미 1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6월 9일 날에도 7% 수익 구간. 이번에만 그렇게 나온 거냐? 작년에는 삼성중공업도 매매를 했고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수를 해서 24년 7월달 36%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낸다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이때 다시 매수해서 전량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데 보세요. 67%, 55%. 요 수익률은 실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매수해서 다시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보더라도 이미 150%, 60%대의 수익 구간에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고요. 오늘 보합까지 내려와도 파는 거 아니라고. 어차피 우리는 고가를 못 잡습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상은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전 3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지만 아까 전에 보셨죠.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정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치고받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한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7%씩 55%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전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전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라갈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돼요. 왜? 쉬지 않고 가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원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조선주 보여드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원전을 보여드렸는데 뭐 하나만 더 볼까요?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꽤나 많이 올랐어요. 그쵸? 5%대. 근데 아직까지 제가 5월 19일 날 손절을 한번 하고 다시 매수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6월 20일 날 28만 원일 때 지금 얼마에 30만 원 넘어갔죠? 근데 어때요? 6%대까지 올려 잡으세요. 4% 올랐는데.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공유해드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이렇게 주도주를 매매하면서 어떤 식으로 종목군을 늘려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